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대구 경북이 함께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의회도 호소문을 발표하며 군의군에 대승적인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내륙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협의체 간담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관계자들이 모여 경북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진 말자. 어떤 일이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걸까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공항 건설 비용만 최대 9조, 7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5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대구 경북 역대 최대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만큼 거쳐온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2013년 군공항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 대구시장이 K2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에 응답했고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의 통합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군이 우보면과 군이 소보면, 의성 비안면 두 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또다시 걸림돌이 된 건 비용인데요. 이전 사업비와 지원 방안을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가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2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고 지난해 말 군의군과 의성군에서 주민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올 1월 21일엔 주민투표 단계까지 왔습니다. 결과는 군의와 의성 공동 후보지에 의성 군민은 90%가 넘게 찬성했지만 군의 군민은 26%만 찬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군의 단독 후보지에는 군의 군민 약 77%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의 군수는 군민들이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속도를 내려던 통합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안개 속에 휩싸인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주민 투표 결과에서 군이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군이 우보 단독 후보지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이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판단은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군이 공동 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열흘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의군의 공동 후보지 신청이 없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논의가 시작한 지 횟수로 따지면 7년. 아직 공항이 옮겨갈 터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초대형 사업, 통합신공항 건설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권미경 기자가 현재 상황을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대구 경북이 함께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선 데 이어 대구 경북 지역 기관 단체장들은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7월 30일 날 신청 안 하면은 무산으로 가는데 무산 시기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현 세대를 사는 우리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의군은 완고합니다. 후보 단독 후보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 편입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조만간 단독 후보지를 탈락시킨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반대한 후보지를 군의군이 유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소송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공항 건설이 물거품이 될까? 일부 군위 주민들은 우보 단독 후보지가 안 되면 소보 공동 후보지에라도 공항을 유치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보공항은 부적합시로 판정이 났습니다. 차선책으로 소보라도 공동 유치해서 또 나아가 대구, 경북 또 구미 포함해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국방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전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통합신공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언급량을 살펴봤더니 7월 1일과 7월 20일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앞둔 시점과 대구시 경상북도가 군의군을 설득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연관어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신공항, 경북, 후보지 등이 눈에 띄는데요. 주민투표와 기자회견 등의 키워드 검색이 많습니다. 국방부의 최종 결정일인 7월 31일이 가까워지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름이 검색 순위권 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성 연관어는 긍정과 중립 비율이 높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한 달 전 촉구, 최선, 새로움 등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연관어가 70%를 차지했는데요. 한 주가 지나면서 위기, 억울, 유감 등 부정적인 연관어가 43%까지 늘었습니다. 노력, 희망 등 긍정적인 연관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투명한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군의군이 공동 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의회도 군의군의 대승적인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시의회는 23일 군의 군민들이 공동 후보지로 양보라는 위대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군의 대구시 통합을 비롯해 대구시가 군의군에 제시한 인센티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의군의 소보 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 단독 후보지에 이어 공동 후보지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7번 국도까지 점거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산을 쓴 흥해 주민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월 1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해온 주민들은 장맛비 속에서도 예고대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정작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시민 주민의 의견 반영 안 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거부하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라곤 불과 한 달여. 특히 실질적인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진 발생 후 3년이 다 돼가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게 주민들의 항변입니다. 정부가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흥해 흥해 지진이 타 시도에서 이러시면 벌써 처리되지 싶은데, 개인 보상 다 해줘야지. 개인 보상.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시축이 철거에 대해선 확실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다 해결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관둬야 됩니다. 잡아놔둬야 됩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분노는 도로 점거라는 돌발 사태로 번졌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흥해 주민들이 마산 내거리를 완전히 막으면서 7번 국도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 점거는 30여 분이 지나서야 풀렸고
주민들은 단체 행진을 이어가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포항 강진은 2년 반이 훌쩍 지났지만 상처와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트라우마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앉았으면 이래 방이 울렁울렁 걷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뭐 이런 소리 나면 겁이 나고 움츠리고 막 그렇지요. 사상 초유의 재난에도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해온 흥해 주민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반발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수도권과 경북 내륙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철도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수서역과 강원 원주를 잇는 경강선 복설전천 사업의 시급성과 중앙선 연결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경강선 수서 광주와 여주 원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2023년,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강선과 중앙선이 연결되면 영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1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경북 네이처 생명산업협의체 간담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의체 참여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경북이 보유한 천연물 소재와 디지털 인프라,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구성된 네이처 생명산업협의체는 경북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6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고추 흰비단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추 전체가 시들어 말라 죽는 흰비단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흰비단병은 토양 전염성 병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토양이 산성화되거나 너무 다습하지 않게 관리하고 고추가 병들었을 때는 뿌리까지 없앤 뒤 토양에 약재를 처리해야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주 시내 전체 포장도로의 환경 방사선 수치가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까지 23개 읍면동 전체 포장도로와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산업 현장의 환경 방사선 측정 결과 최소 0.0mS에서 최대 0.16mS로 특이한 이상치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주시 자연 방사선량률은 0.07mS에서 0.15mS로 전국 자연 방사선량률 0.05mS에서 0.3mS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영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에 나선 연구기관은 영주시 관광 환경 분석에 따른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소수서원과 연계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주시는 관광객들이 도심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북 도내 경로당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지난 2월부터 휴관했던 지역 경로당 256곳을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운영 재개에 앞서 각 읍면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감염관리 책임자 3명을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LG엘로비전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구 지역의 시각장애인연합회에 후원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온 국민들이 다 힘들지만 또 우리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힘든데 또 우리 헬로비전에서 또 이제 귀한 그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실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손소독제와 구급함 세트로 임직원이 봉사활동으로 점자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동화책도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반창고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이제 시각장애인 된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다 느낌이 오도록 그래 물품을 해놓으니까 준비해 놓으니까 아주 감사드립니다. LG 헬로비전과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는 23일 계명대 대명 캠퍼스에서 기초광역정책연구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책 기획과 발굴, 연구, 학습 활동을 토대로 한 방송 홍보 등 업무 교류를 추진합니다. 각 기관의 핵심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비전 대구방송과 저희 한국창의정책학회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다양한 전문 영역을 통해서 의학이든 법학이든 정치학이든 공학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도 구성되어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의견 제시하면서 이번 LG 헬로비전의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연매 별밤 야시장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야시장은 8월 27일 개장해 10월 말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25일 개장해 7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 매회 1,000명 이상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의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보완하고 음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국 고등축구리그 경북권역대회가 청송군민운동장과 진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 지역 8개 학교가 출전해 56경기를 펼칩니다. 올해 12년째를 맞는 전국 축구리그는 초중고로 나누어 치러지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국 규모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탈춤공원 내에 차전놀이 전수교육관을 2층으로 증축하고 새로 개관했습니다. 안동 차전놀이는 1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놀이로 후삼국 시대 고려 왕건군과 후백제 견훤군 간의 전쟁에서 유래됐습니다. 지난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됐으며 2006년에 기존 전수교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공간이 좁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전수교육관은 차전놀이 홍보 영상실과 체험실 등을 갖춰 박물관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7회 264 문학축전이 다음 달 8일 264 문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학술 발표대회와 작가와 함께 걷는 길, 문학상 시상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17번째를 맞는 264 시문학상에는 이재무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264 추모사업회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참가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 22일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0가구에 반려식물을 나눠줬습니다. 동구청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받은 화분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면서 식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고충도 함께 들었습니다. 반려식물은 적은 비용과 수고를 들이고도 코로나19로 높아진 우울감과 고립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